여러분은 세금이 41억 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난 연말정산 잘못해가지고 40만 원 토해내라고 연락 오던데 국세청이 그렇게 허술하다고? 그게 가능해?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10년 전이 아니고 불과 재작년에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뭐 되게 영세한 어떤 뭐 세무사님이 잘못 신고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잘못한 거야. 자, 오늘은 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잘못 조사한 사례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2021년에 어떤 그 자산가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상속재산이 무려 545억 원입니다. 545억 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본인 회사, 본인 지분의 비상장 주식이 425억 원이었어요. 425억 원.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이 주식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상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상장 주식. 상장 주식은 매일매일 시가가 있잖아요. 우리 영웅문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일본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시가가 있다고. 이제 종가 있죠? 이때 돌아가셨으면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를 평균 내가지고 상속 재산을,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요. 상장 주식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냐? 자, 보실까요? 2019년 4월 8일에 한진의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기사가 상속세가 약 1,800억 원 정도 추정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진칼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상속세가 몇백억 좀 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딱 2달 된 6월 8일 기사는 어때요? 네, 상속세가 8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상장 주식은 종가 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면요 세금이 늘어나고, 주가가 떨어지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썰 있죠. 기업 회장님이 이제 오늘 내일 한다 그러면은 산소호흡기를 일단 살려놓고 주가를 계속 떨어뜨린다고, 뭐 그런 말이 이 상장 주식 평가 방법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시가가 없잖아요. 이건 시가가. 비상장 주식은 3개년치 재무제표를 갖다가요, 이제 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랑 자산가치, 손익가치 계산해가지고 서로 뭐 곱하고 뭐 나누고 뭐 평균 내고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게 계산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해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요, 지금 원래는 11만 7천 원짜리 주식인데, 한 주당 11만 7천 원짜리 주식인데 신고할 때 주식을 9만 9천 원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당 18,000원 차이 나잖아요. 18,000원. 얼마 안 될 것 같죠? 주당 18,000원 차이 나는 거. 상속세를 41억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주당은 18,000원 차이인데 주식이 42만 주가 있었어. 곱하면 얼마예요? 상속재산이 75억 원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41억을 부족하게 징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서가 아니에요. 부산지방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막 했는데 이 주식평가액을 적정으로 평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조사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일이 많았대요. 너무 바빴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한 서류 있죠? 그거를 서류에 이제 막 계산 근거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 펜으로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가필하면서 이렇게 수기로 계산을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로 안 넣은 거야. 왜? 바빠서. 근데 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거 그 수기로 다 숫자 하나하나 다 입력하려면 이거 일이거든요. 이게 또 엄청난 일이에요. 그 비상장 주식 평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엄청 유품이 좀 든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일 쌓이고 약간 막 의욕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뭐 이런 일이 뭐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조사 담당자가 이해는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도 이런 일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세무조사 받고 원래는 1억 과세돼야 되는데 그냥 한 5천만 과세되고 그냥 5천원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감사 지적되고요. 이분은, 이 상속인은 41억 원을 추가로 자진 납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종결이 된 사건이고요. 다음 사례를 볼까요? 이번에는요, 원래는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이 증여세 과세를 안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분은 부동산 부자입니다.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만 기준시가가 한 240억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준시가 240억짜리 부동산에 들어갔어. 그럼 임대료 얼마 내야 될까? 그 건물 가격이 240억이고 우리가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수익률 2%라고 가정을 해도요, 월세를 한 4천만 원 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기준 시가가 240억이니까 실제 시가는 한 4,500억 한다고. 시가 4,500억일 때 수익률이 2%다. 그러면 월세가 한 1억 됩니다. 1억.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아빠가 그런 건물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빠 건물에 그냥 공짜로 들어갔어. 월세 1억을 안 내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입니다. 그 규정으로 비싼 건물 공짜로 쓰고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시가 240억짜리 건물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그 돌아가신 아빠랑 아들이랑 지분 비율이 9대1이었어. 아빠 9, 아들 1. 그러면은 여기서 임대료를 나눠 가진다면 아빠랑 아들이랑 몇 대면 나눠 가져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대1로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분이 아들이 의사야, 의사. 그러니까 본업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졌었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을 때에도 아들이 그 자기 지분 외에 특별하게 임대업에 대해서 기여한 게 없어요. 근데 임대 수익은 7대3으로 가져갔대. 그러니까 아들이 20%를 더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이 20%를 부동산을 무상 사용 수익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증여세를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 과세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감사를 해보니까 증여세가 한 4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가 됐네. 이 두 사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세무조사가 잘 끝났잖아요? 세무사가 그랬대. 이거 과세하면은 한 10억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 5억에 막아보겠습니다. 자, 그걸 정당한 방법으로 5억으로 막으면은 괜찮아요. 아주 훌륭한 세무조사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이런 거지. 내가 담당자 잘 아는데 어떻게 비벼가지고 세금 깎아볼게.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세금을 그렇게 깎았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감사받고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조사 받을 때에는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가 꼭 함께 해야 됩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그리고 또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